네, 오늘은 월급이 200에서 300만 원대 되시는 분들을 위한 가성비 중고차 추천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사회초년생분들, 그리고 영업직에 계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셔서 꼭 차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가족을 태울 수 있는 패밀리카가 필요하신 분들 중에 저렴한 차를 원하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대근이 왔어? 나 목 아프니까 좀 앞으로 가줄래? 대근아, 사회초년생분들에게는 어떤 차를 추천하고 싶어? 잠깐 스톱! 차를 추천하면 안 돼. 사회초년생분들은 차보다 더 중요한 게 많지 않나? 돈을 모아야지. 차는 나중에 사도 된다. 차를 사게 되면은 차값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나는 사회초년생에게는 차를 추천을 안 해. 나도 사회초년생 때 차가 없었어. 나는 꼭 차가 필요한 일을 했는데도 차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스쿠터 타고 다녔어. 영업직이었는데 스쿠터를 타고 영업을 다녔어. 헬멧 쓰고 머리 구겨지고 싱크대 쪽이었는데 자재를 실어야 돼. 정말로 스쿠터 가운데다 이렇게 껴갖고 이렇게 낑겨서 싱크대 걸레바지 같은 거 긴 것도 스쿠터로 이렇게 싣고 다니고 진짜 개고생했거든? 근데 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 차를 사게 되면 차값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 후반부에 하고, 차가 꼭 필요하신 분들 중에 가성비 중고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매물 소개부터.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줄 차 바로 올류 모닝. 정말 귀엽지 않아 대근아? 모닝은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셔. 그 경제적인 거 마저 물론 세금이 싸고, 그리고 뭐 톨비 반값, 주차장 반값, 그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건 맞거든. 근데 연비가 그렇게 좋진 않아. 그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야. 모닝의 가장 큰 장점은 연비가 아니고, 연비는 오히려 디젤 차들, 뭐 하이브리드 차들 이런 차들이 좋고, 얘는 크기가 가장 큰 장점이야. 모닝을 안 타보시는 분들은 이 크기가 주는 매력을 모르실 거야. 정말로 이게 좁은 길을 다닐 때도 그렇고, 뭐 마트 같은 데 갔을 때도 그렇고, 어디 주차장 갔을 때도 그렇고, 정말 이 작은 크기가 주는 매력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경차를 한번 타보신 분들은 다음에도 반드시 경차를 타시더라고. 일반 차를 사시고 경차를 세컨카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 정말 내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 근데 이건 모닝이 왜 이렇게 예쁘지? 올류 모닝이 원래 이렇게 예뻤나? 는 아니고, 얘는 럭셔리 스포츠라고 올류 모닝 중에서도 끝판왕 풀옵션인데, 어떤 걸 보면 되냐면은 요 테일램프도 테일램프지만 요거 이 똥꼬 두 개 달려있는 거, 두 개 달려있는 게 올류 모닝에서 있는 럭셔리 스포츠 등급이다. 그럼 당연히 가장 중요한 옵션인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어. 여기 모닝은 너무 많이 해갖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모닝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거, ABS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건 엔진눈 열어봐도 알지만, 처음에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또 키면 여기 저기죠, ABS 버튼 보이지? ABS 등 들어오잖아. 저게 들어가 있으면 ABS가 있는 건데, ABS 유무 보고, 그리고 연식을 봐야 돼. 연식을 예전에도 얘기했을 거야. 여기 에어백,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있는 거를 꼭 확인을 하는데, 이게 사이드랑 커튼이 다 들어가 있는 거는 등급도 등급이지만 연식이 중요해. 예전에 에스카 영상에서 올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안전 법규 때문에 2010년 중후반 11년 이후부터는, 예전에는 그게 의무화가 아니었는데 그때부터는 조수석 에어백 그리고 사이드 에어백이 의무화가 됐어.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는 경차들도 에어백 6개 이상 기본 다 들어가니까 너무 오래된 거 말고 이제 연식이 2011년식 이후. 근데 올류는 다 포함이 돼. 예전 뉴모닝이야 갈리지만 올류는 10년 이후에 나온 차들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ABS랑 버튼 시동 스마트키는 반드시 확인해라. 저 버튼 시동 스마트키가 있고 없고는 자동차 라이프의 질이 완전 다른 거야. 저거는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 정도의 수준이야. 대근아,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밖에서 얼마든지 30만 원, 40만 원대 추가해서 달 수 있고, 기존에 달려있던 차들도 중고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거나 고장나는 경우가 많아. 화질도 별로 안 좋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옵션은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스마트 키 옵션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특히 여성분들 가방, 백 이런 데다가 키를 놔둬도 된다니까. 키를 내가 안 꺼내도, 리모컨 안 눌러도 가까이 가서 문만 누르면은 차 문이 열리고, 키를 안 꺼내도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스마트 키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그리고 다른 옵션들은 밖에서 해도 괜찮아. 더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스마트 키는 로직이 이상해서 밖에서 하면은 좀 불편해. 가격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경차를 사더라도 스마트키 유무를 꼭 보자. 그래서 이 동시대의 스파크보다는 모닝이 스마트키가 들어가는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럭셔리 등급부터 들어가는 거야. 럭셔리를 외워. 스파크보다는 좀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 올류 모닝은 괜찮은 차들 시세 300에서 500만 원대 시작하고, 얘는 럭셔리 스포츠 키로수 6만 킬로대 무사고 400만 원대로 판매하고 있어. 키로수 짧고 옵션 좋으니까 조금 부담된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 빨간색이니까 저렴할 거 딱 예상되잖아. 요런 차 괜찮지. 같은 올류 모닝. 무려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어갖고 손이 너무 따뜻하다.
와, 이거 진짜 옵션 좋다. 경차는 작아서 싫다. 고속도로에서 위험할 것 같다. 연비도 그닥 좋지 않다며. 조금 더 큰 차 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쉐보레 트랙스, 그냥 트랙스 말고 더뉴 트랙스 디젤. 얘는 2017년식 더뉴 트랙스인데 전국 최저가. 얘는 일단 주행거리는 많아요. 19만 킬로. 그래서 전국 최저가로 지금 팔고 있는데 옵션이 너무 좋습니다.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 있고, 사제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돼 있고, 와, 버튼 시동 스마트 키에 마이링크까지. 이거는 이 차만 따로 또 뽑아서 영상을 찍어야 될 만큼 또 옵션 이렇게 좋은 차가 들어왔습니다. 더뉴 트랙스의 장점, 만땅 주유 시 100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엄청난 연비를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튼튼한 차입니다.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튼튼하고, 얘는 신차 가격이 2,500이 넘는데 중고로 살 때는 지금 2천만 원이 날라가죠. 차 한 대 가격 날라가는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 때문에 또 가성비가 좋다. 쉐보레만의 묵직한 승차감도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소형 SUV다 보니까 공간이 좀 적어요. 트렁크 공간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큰 짐을 실을 때는 앞에 시트를 폴딩해서 실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 이건 소형 SUV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냉각수 누수에 대한 고질병이 좀 있고, 경정비 시 부품가가 현대 기아보다는 좀 비쌉니다. 공임도 그렇고. 그리고 얘가 1600cc 디젤이에요. 차가 묵직하고 출력도 뭐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고속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초반에 가속 부분이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전국 최저가고 신차 가격보다 2천만 원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키로수가 너무 많다, 디젤이라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트랙스, 이거는 더뉴는 아니고 그 전세대 트랙스인데 키로수가 아주 좋습니다. 59,000km 가솔린입니다. 그리고 14년식인데 옵션도 좋아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있어서 옵션도 나쁘지 않고, 더뉴랑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구형인가 싶을 정도로 디자인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전세대 모델이지만 괜찮습니다. 얘 600만 원대로 59,000km 가솔린 만날 수 있다는 장점. 쉐보레 말고는 없을까요? 수리비도 좀 비싸서 저는 현대기아가 좋은데. 현대기아가 좋다고? 그러면은 바로 이거 투싼 IX. 투싼 IX는 지금 봐도 질리지 않는 예쁜 디자인이 가장 큰 장점인 차고, 중고차로는 500만 원대부터 만날 수 있어. 트랙스보다 크기가 크고 아무래도 현대차라는 장점이 있지. 연비도 굉장히 좋아. 그리고 2.0 디젤이라서 출력도 괜찮고, 얘는 2열도 트랙스보다는 확실히 넓고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정말 괜찮아.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짐을 많이 싣고 장거리 가실 일이 많으신 분들, 또 연비도 중요하거든, 크기도 중요하고, 그런 분들께 정말 딱이다. 얘는 봐봐, 지금 봐도 뭐 옛날 차 같은 느낌 안 나지? 디자인 잘 뽑은 차야. 투싼이 정말 인기가 많아서 디자인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투싼 IX인데도 앞뒷 모습 예쁘고 실내도 괜찮잖아. 이 녀석은 스마트키랑 블루투스, 열선,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 게 장점인데, 주행거리도 10만 킬로밖에 안 탔고 관리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 물론 투싼도 단점이 있어. 실내가 고급스럽지 않아. 당시에 현대에서 원가 절감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플라스틱이 많이 쓰여졌고, 서스펜션에 고질병이 좀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 마모가 좀 빠르다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 그래도 한 500에서 700에서 만날 수 있는 차들 중에서는 연비, 디자인, 뭐 크기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가성비 1등이야. 대현아, 그리고 얘는 4륜 있는 거 알지? 4륜 지금 괜찮은 매물 있으니까 빨리 연락 주세요. 대표님, 전 디젤도 싫고 SUV도 싫은데 다른 거 없어요? 당연히 있지. 500에서 700만 원대로 요즘 괜찮은 LF 소나타가 있잖아. 바로 이 녀석. LF 소나타는 저렴한 차가 500만 원대부터 시작인데, 500만 원대는 아무래도 키로수가 너무 많아. 20만 넘어가는 차들이 많고 옵션도 대부분 깡통이야. 근데 이 정도 지금 보이는 이 검은색, 은색 말고 이런 검정색 관리 잘 된 차, 얘 600만 원대로 만날 수 있는데, 600만 원대로 만날 수 있는 차들 중에서는 굉장히 옵션도 좋고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차야. LF 소나타는 장점이 뭐냐?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강성이 좋다고. 이 전세대 모델보다 강성이 좋아. 그리고 얘는 그랜저 HG랑 비슷한 실내 크기를 갖고 있어. 정말 넓어. 이거는 타보면 깜짝 놀래. 그래서 중형 세단은 얘보다 넓은 차가 없어. 그냥 이거면 충분한 거야. 얘가 가격대가 저렴한데 그래도 옵션이 괜찮다. 자,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있고, 열선 시트,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있어. 그냥 기본 옵션은 다 있는 거야. 앞뒤 타이어 상태도 괜찮고 15년식에 16만 킬로. 경미한 사고는 있지만 이런 차 구하기 힘들다. 패밀리카로도 괜찮고 영업들 때도 괜찮고 정말 무난해. 단점도 무난한 거. 디자인이 좀 밋밋한 것 같아. 모델별로 엔진 이슈가 있는데 이 녀석은 괜찮으니까 염려 안 해도 되고, 장고장이 정말 많이 없고 튼튼하고 넓은 실내. 근데 가격은 이젠 6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나는 괜찮은 것 같아. LF 소나타. 네, 매물 소개는 다 끝났고요.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만 보시면 되는데 차 가격 외에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한 여러분들께서 5,600만 원대의 중고차를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보험료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전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대략 제가 한 700만 원 정도를 할부로 했을 때를 계산해 봤거든요. 60개월로 할 수도 있고 그 이상으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36개월 정도를 많이 하십니다. 이 정도 금액은 한 700만 원 정도를 8% 금리로 36개월로 나눠서 할부를 한다고 했을 때 월 납입 금액이 21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600만 원을 할부를 하시게 되면 한 18만 원대로 떨어져요.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급여를 300만 원 받으면은 급여 받고 4대 보험 떼고 세금 떼고 하면은 뭐 200 중후반이 되겠죠. 근데 차 가격으로 기본적으로 20만 원이 들어가요. 차 가격에서 끝이 아닙니다. 차 가격 20만 원 정도 쓰고 보험료가 사회초년생분들 되게 비싸요. 나이가 20대 초중반이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뭐 20대 중후반 정도 하더라도 보험료가 많게는 300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보험료 300만 원 잡고 배기량이 적은 차는 연간 세금은 좀 저렴하겠지만 기타 경정비, 그래서 보험료 한 2-30만 원 월에 들어가죠. 그리고 기름값 무조건 들어가겠죠. 차가 그냥 자기 스스로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유해야겠죠. 2-30만 원 정도 잡고 세금이랑 기타 경정비, 뭐 수리를 할 수도 있고 가끔 고장 날 수도 있고 엔진오일도 교환해야 되고 소모품을 갈아야 되니까 기타 경정비 세금 포함해서 한 10에서 20만 원 월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적게 잡으면은 월 70만 원, 많게 잡으면 월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차 할부금 플러스 해갖고. 그러니까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는데 한 달에 내가 70에서 1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36개월 동안 차에 있는 동안. 물론 내가 중고차로 나중에 팔 때 감가가 되고 어느 정도 비용을 받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정도 비용이 실제로 들어간다는 거를 명심을 하시고, 사회초년생분들 그리고 아직은 내가 받는 게 생활비 쓰고 적금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은 차가 과연 꼭 필요한가, 차가 정말 중요한가를 꼭 생각해 보시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진짜로 스쿠터 타고 영업을 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저는 당시에 월급을 8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물론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었지만 그거는 영업을 잘해야지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기본급은 어쨌든 80이었는데 저는 50cc 스쿠터를 타고 정말 열심히 영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도 돈은 못 모았구나. 아낀다고 해도 돈을 버는 게 적으니까 모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돈은, 이건 여담이지만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차로 돈을 쓰지 마시고 아끼고 모으는 거에 좀 포커스를 잡으셔갖고, 이왕이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월급이 부족하다든지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는 뒷전으로 미루고 본인의 발전, 그 다음에 투자, 저축 이런 것들에 더 신경 쓰고 더 공부하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이고요. 저는 사회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도 많은 경험을 했고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차에 목숨 거시면 나중에 100% 후회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가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엄한 데 가지 마시고 저희 예스카로 오세요. 최대한 좋은 차로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100% 좋은 차는 없습니다. 중고차는 추후에 수리를 할 수도 있고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신차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이거 영상 봐주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풍성한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